이제 막 식물 키우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식물 초보분들에게 식물생활 시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로만 채운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키워보고 싶은 식물, 그 식물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 식물생활의 진정한 시작인 식물 심기, 어떻게 심어야 식물이 쑥쑥 잘 클 수 있을까요? 잘 심었으면 이제 물 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식물에게 어떤 물이 좋으냐 등등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만 담았고 나중에 차차 알아가야 할 것들은 과감히 전부 뺐습니다. 봄맞이 식물 생초보 가이드,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김현웅 매니저가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2981분, 현재 구독자 3475분, 그래서 한 주 만에 494분이 늘으셨고 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자리가 바뀐다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뭐 나이는 아니죠. 네,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봄맞이 식물 생초보 가이드. 2024년도 봄이 왔으니까요. 기존의 식집사분들께서는 평소 생각해두고 계셨던 갖고 싶었던 식물들을 구입할 생각이 아마 굉장히 흥분될 것 같고, 식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봄이니까 식물을 한번 사서 길러볼까 하고 아마 고려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식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주변에 식물을 좀 오래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믿을만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막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봄맞이 식물 생초보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식물 생활의 시작은 일단 식물을 구해야겠죠. 키워보고 싶은 식물, 그 식물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 보통 집 주변의 꽃집, 식물 가게를 생각하실 겁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꽃집 사장님에게 직접 식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원하는 식물이 있다면 이제 완성된 화분의 상태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꽃집은 소매점이기 때문에 원하는 식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식물 도구도 마찬가지죠.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온라인몰이겠죠. 요즘에 검색만 하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검색되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품목이 너무 많은 거죠. 종류도 너무 많고, 또 그 이미지나 영상으로만 식물들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송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식물 키우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식물 초보분들에게 땡케야, 땡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식물 화해 코너를 이용하는 걸 추천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식물이나 가드닝 용품의 종류가 훨씬 많고,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것저것 비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점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식물 초보분들께는 모든 제품이 생소할 수가 있고, 이거 사면 되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저희 한국식물관리가 이 영상으로 보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따라 식물과 원예용품을 잘 구입하셨다면 식물 생활의 진정한 시작인 식물 심기, 어떻게 심어야 식물이 쑥쑥 잘 클 수 있을까요? 영상 찍을 당시 직접 구입한 식물을 원예 도구들로 심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식물 심는 완벽한 방법도 저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죠. 지금 땡마트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봄이 오고 있어서 동선마다 이렇게 식물들을 쭉 진열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식물 초보분들 입장에서 쉽게 심을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을 찾아서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식물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제가 예뻐 보이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예 도구들을 선택에 있어서는 식물 생초보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 물품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카랑코에랑 같은 종인데 개량된 종이죠. 칼란디바. 잎도 훨씬 크고 꽃도 더 풍성하게 달리는 칼란디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피토니아 레드스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봄이니까요, 노란색, 울긋불긋한 빨간색, 이 두 식물이 결국 당첨됐습니다. 식물 고르는 법이라든지 어떤 식물이 더 잘 살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심으려면 당연히 화분이 있어야겠죠. 화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분, 플라스틱 화분, 그리고 유약 처리가 된 사기분이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 화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죠. 가성비가 좋고 편하고 물주기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토분의 경우에는 과습이나 물마름에는 유리한 편이지만 내가 물주기를 깜빡하거나 뭐 장시간 여행 간다든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한 이런 사기분들은 무게도 무겁고 깨질 위험도 있지만 세 가지 화분 중에 과습에 가장 취약한 특성이 있어서 플라스틱 분으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흙이 있어야겠죠.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능성 있는 상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식물 초보란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상토를 골랐습니다. 기능적인 더 고급 상토는 더 식물 고수가 되면서 그 용도에 맞게 고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사토와 펄라이트를 고르고 있습니다. 화분 밑에 상토만 넣었을 경우에 흙이 다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밑에 어떤 배수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배수층이 왜 중요하냐면 흙만 넣고 계속 물을 주고 오래 관리할 경우에 나중에 밑에 물 막힘이 있거나 화분 밑에 그냥 젖은 흙 상태로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식물 뿌리나 부패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입자로 층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를 그런 측면에 사용을 하고 펄라이트도 뭐 같은 용도입니다. 근데 펄라이트랑 마사랑 다른 점은 펄라이트는 일단 가벼워서 화분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또 굉장한 장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보수력도 있어서 배수층도 만들어주면서 화분이 굉장히 건조하게 마를 때 흙이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보수층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마감재나 장식재 이런 것들인데요. 되게 예쁘고 눈이 많이 가실 텐데요. 장식재는 100% 식물 생초보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리할 수가 있냐면 식물 초보분들께서는 흙이 마르고 젖는 감을 잡는 게 처음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당연히 흙 표면을 덮어버리면 확인하기도 어렵고 물마름도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제들이나 비료 코너였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물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 도구 코너죠. 원예 도구는 어떤 것만 필요하면 된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조리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금속으로 된 물조리개도 있고 유리로 된 재질도 있고요. 요즘엔 어떤 사기 재질로 된 물조리개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물조리개를 선택했습니다. 가벼워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물조리개가 제일 또 손에 많이 갑니다. 지금 분무기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당장 필수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집에 분무기가 하나씩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무기도 패스. 그리고 모종삽 앞으로 식물생활 하시려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굉장히 폭이 좁은 모종삽이 있는데요. 작은 다육이들을 심는다든지 작은 화분 꾸며주실 때 좋긴 한데 일단은 큰 화분 작은 화분 가리지 않고 심기 좋은 보통 사이즈의 모종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지가위가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집에 가위가 다 있죠. 주방 가위도 있고 뭐 문구용 가위도 있고 그래서 패스를 했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식물 2개, 화분 2개, 그리고 물받침 2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토, 마사토와 펄라이트, 모종삽, 마지막으로 물조리개. 이렇게 다 해서 얼마 할까요? 네, 식물을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물 사가지고 댁으로 도착했겠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오시면은 식물을 아마 잘 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싹 놓으니까 꼭 필요한 필수템들이 뭔지 한눈에 다 보이시죠? 칼란디바는 좀 크니까 저렇게 조금 더 큰 베이지색 화분에 심기로 했고요. 피토니아는 작으니까 저런 작은 화분에 심기로 했습니다. 화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더 드리면은 식물을 심으실 때는 화분이 크거나 흙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 고수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초보분들은 최대한 화분이 작은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화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흙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주기에 크게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과습이 올 확률도 적고요. 당연히 흙의 양이 적으니까 흙이 금방 마르겠죠. 화분이 이거 너무 작나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원래 심어져 있던 포트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게 심어주시는 게 합니다. 네, 지금 작은 피토니아 먼저 저렇게 빼주시고요. 주물주물 빼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원래 있던 그 뿌리 흙덩이가 부서지거나 손상되지 않게 뽑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수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사토를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밑에 구멍이 있는 화분들은 네, 제가 지금 상표를 또 안 떼서 떼고 있습니다. 간혹 밑에 저렇게 상표를 안 떼고 식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이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식물 관리 갔을 때 왜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과습 증상이 많고 뿌리 부패가 많아서 화분을 뒤집어 봤는데 밑에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상표 꼭 떼주십시오. 마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좀 큰 화분들은 물구멍도 크기 때문에 배수망을 깔아주셔야 흙이 안 빠지고 유실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안에 흙만 잘 채워주셔도 그 흙의 압력 때문에 유실이 잘 안 됩니다. 배수망 굳이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화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닥만 안 보일 정도로 마사토를 어느 정도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이제 식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펄라이트도 제가 밑에 배수층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왔는데요. 성질이 배수력도 좋지만 보수력도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화분들 금방 물이 마르기 때문에 탈수나 흙마름이 오는데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 섞어주시면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흙이 완전히 마르는 경우에 그 펄라이트의 수분도 이렇게 흙이 다시 땡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를 넣어주시는 거랑 안 넣어주시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이런 마사토나 펄라이트들은 앞으로 식물을 계속 키워가시면서 식물의 종류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니까요. 꼭 필요합니다. 저렇게 펄라이트까지 잘 채워주시고, 식물을 저렇게 심기 전에 상토를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일단 넣어주시고요.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만. 먼저 많이 넣어주시면 식물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상토에 심으시는 것보다 상토에 펄라이트나 마사토 살짝만 섞어 심어주시면은 훨씬 뿌리 활착도 잘 되고 배수력도 더 좋습니다. 과습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토는 거의 주 원료가 코코피트, 코코넛 열매에 그 바깥에 껍질을 분쇄해 놓은 게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코코피트 단일 상토만으로 심는 것보다 뭔가 섞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100% 상토나 코코피트만으로 심어주셨을 때 흙이 마를 경우에 그 흙이 쪼그라드는 그 정도가 너무 커서 그 수축이 너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럼 흙이 쪼그라들면 뭐가 안 좋냐? 이 흙이랑 화분이랑 그 사이가 너무 들떠서 물을 주면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나 마사토 자갈을 섞어주시는 게 그 수축률이 조금 적습니다. 식물을 식재하시기 전에 구입한 식물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식물 채널에서 파악하신 뒤에 그거에 맞게 상토를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좋아하고 흙마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들은 최대한 흙을 좀 꾹꾹 알차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다육질의 식물이나 선인장, 건조한 걸 좋아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 싶게 헐겁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피토니아 레드스타는 흙마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스파트 필름처럼 흙이 마르면 금방 티를 내고 처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항상 흙을 촉촉하게 잘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흙을 최대한 꾹꾹 좀 알차게 많이 담기로 했습니다. 네, 피토니아가 이렇게 완성됐고, 칼란디바 차례입니다. 카랑코에랑 같은 식물입니다. 잎이 정말 크고 꽃도 훨씬 풍성하고 꽃망울도 정말 많습니다. 제라늄과 겹 제라늄 이런 차이일까요? 확실히 칼란디바는 제가 뺐을 때 건조함이 딱 느껴집니다. 너무 습한 것보다 살짝 건조하게 유지관리하는 게 좋은 식물이거든요. 저렇게 흙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 넣고 좀 흔들어 주시고 조금 넣고 좀 흔들어 주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식물의 밸런스를 잡으시고 계속 흔들어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저렇게 해주셨냐 안 해주셨냐가 분갈이 성공의 뿌리 활착의 90% 이상을 좌우합니다. 앞서 심었던 피토니아에 비해서 이 카랑코에는 건조에 강하고 너무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을 조금 더 느슨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꽉꽉 다져주는 것도 웬만하면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흙도 화분 끝에 높이보다 조금 낮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조에 강한 식물이나 너무 습한 환경을 싫어하는 식물들, 좀 과습이 잘 오는 식물들은 흙을 좀 낮게 채워주는 게 팁입니다. 반대로 물을 정말 좋아하고 흙마름을 정말 싫어하는 식물들은 흙을 좀 어느 정도 꽉꽉 알차게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신가요? 이 식물 종류별로 습성이나 성향에 따른 흙 배합이나 심는 법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 보시거나 어떤 팁들을 많이 봐도 잘 모르시겠거나 분갈이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화면 영상에 띄워드리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식물관리 식물상담 솔루션 오픈 채팅방은 식물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식물 고민으로 상담 필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물론 한국식물관리 채널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칼란디바까지 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잘 심었으면 이제 물 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식물에게 어떤 물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출장 관리를 했지만 식물에게 딱히 어떤 물이 좋았냐, 요거는 제가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상온의 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상온의 물, 어떤 종류의 물이 아니고 물의 온도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식물에게 물을 주실 때는 상온의 물을 천천히 군데군데 고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냥 바가지로 확 갖다 붓지 마시고 저렇게 천천히 비 오듯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은, 흙이 너무 한 군데로 패이거나 높낮이가 달라지면은 흙 속에 물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흙이 한 군데가 패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평평하게 다져주신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흙에 물길이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렸을 적에 개미집을 이렇게 옆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개미집처럼 흙 안에 이렇게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번 물길이 생기면 차후에도 물을 줬을 때 계속 그 물길로만 물이 다 지나가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흙이 계속 글로만 지나가고, 한번 마른 곳은 전혀 적시지 못하듯이 진행이 돼서 식물 뿌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은 거의 흙을 적시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을 주실 때 흙 표면에 젖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흙 속에 물길이 생기진 않는지, 패이지 않는지 이런 거 유의하시면서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화분 2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잘 따라 심으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앞으로 웬만한 식물들은 이렇게 들여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화분을 어디에 두실 건가요? 혹시 어울릴만한 감각적인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둔 자리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꿀팁들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가 아마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팁은 바로 화분을 그냥 실내 가장 따뜻하고 밝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앞으로 실내에서 식집사 생활을 쭉 하신다면은 마지막 팁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잘 지켜주시면 식물 키우기 어렵다는 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꼭 이것만큼 지켜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심어본 2 식물이 앞으로 잘 자라고 또 막 꽃도 피고 무럭무럭 폭풍 성장하면은 꼭 다시 영상에서 업로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길고 재밌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물 초보분들도 잘 키워요.